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신빈섭입니다. 자,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때가 언제죠? 설 전후에서 가장 춥죠.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며칠 있으면 이제 입춘이죠, 입춘. 드디어 이제 봄의 기운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조금만 참고 견뎌주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북한 간첩 사건이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왜 그렇게 간첩단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그래서 대공수사권, 우리 국민들 대부분 모릅니다. 간첩 누가 잡는지 몰라요. 그 조사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그 대공수사권인데 국정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24년 1월 1일부로 그게 국정원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국정원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어디로 넘어가요? 경찰로 넘어갑니다. 물론 경찰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경찰은 민생이잖아요. 민중을 지켜줘야 되는 건데 적을 대상으로 싸워줄 부서가 바로 국정원과 국방부인데 경찰한테 넘어가면 뭐예요? 국정원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국방부의 존재의 이유도 없는 거죠. 완전히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죠. 나라가 이제 적과 동일에 완전히 밑거름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바로 이제 왜 간첩단 사건이 자주 계속해서 발생하는가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과거에는 간첩들이 활동하기 참 어려웠어요. 왜? 우리나라는 방공, 방첩 이런 것들이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왜? 대공수사권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는 어떻게 돼요? 2000년 이후에 그 간첩단 활동 경향성이 바뀝니다. 2000년 이후에 적발된 주요 간첩단 사건으로는 뭐가 있죠? 2006년에 1심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2011년에 왕재산 사건이 있습니다. 보도 거의 안 됩니다. 보도가 돼야 되는데 보도가 안 돼요. 그 보도를 보도를 해서 국민들이 알아야지 그 경각심이 일어날 텐데 그때 당시에 정권들이 전부 다 그걸 묵살시키다시피 해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은 바로 뭐냐면 1990년대에는 대개 간첩들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으로 가서 직접 김일성이도 만나요. 김일성이도 만나서 또 김정일도 만나서 지령을 직접 받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정치권에 들어갑니다. 지금 정치권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권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정치권 진입을 노리고 국가 기반에 위협될 만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많죠. 누구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2010년 되면서 어떻게 2010년대 들어서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죠. 과거에는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는데 왜? 북한이 꽤 살만했으니까. 북한이 어때요? 지금은 먹고 살기 정말 힘들죠. 돈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정부가 줬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그 전 정부에서 수없이 많은 돈을 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공작금 주겠습니까? 못 주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터넷 환경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 어려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북한에 직접 가서 지령을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캄보디아나 중국 제3국을 통해서 거기서 공작원들을 접선을 합니다. 만나서 그들한테 직접 어떤 지령문을 받아와요. 활동하는 방법이라는 모든 것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 포섭하는 것인지 전부 다 받아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주 이제 저명한 인사라든가 힘이 있는 접근하기 힘든 인사들한테는 돈이 없으니까 접근이 안 돼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이 필요한데 접근이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의 말은 하고 싶고 어디에 가담을 하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바로 누구예요? 전교조 내지는 누구죠? 노동계죠. 노동계 인사들에게 접근이 돼요. 접근이 들어서 그 사람들 포섭해서 확산되는 거죠.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 뭐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청주 간첩단 사건이죠. 또 뭐 있어요? 제주 간첩단 사건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제주도는 뭐죠? 한길회 사건이죠. 한길회 이런 사건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최근에 이제 간첩 활동의 경향성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나타난 거고, 이게 2010년대에 이제 나타났던 것들이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성숙돼서 지금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이제 많이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북한 공작업들이 직접 침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만나고 이런 것보다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안 만나고 이제 해외 조직망을 통해서 활동 포섭하는 그 글로벌 간첩의 글로벌화가 진행되죠. 그리고 이제 교신시 음원을 사용하고 사이버 드보크 또 첨단 암호화 방식인 스테가노그래피 방식이 활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그 드보크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1900년대에는 공작금을 주거나 지령문을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암호가 저기 어떤 교신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받아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어디 비석 밑에 돈이 얼마 숨겨져 있고 뭐가 있고 지령문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드보크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북한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이버 드보크가 되는 거예요. 사이버 드보크. 제가 말씀드렸던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하는 등 사이버 간첩으로 이제 확산이 들어온 거죠. 진화하는 거죠. 진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스테가노그래피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생소하죠. 그리스어인데 그 스테가노는 무엇을 그리다, 감춰져 그리스어인데 무엇이 감춰져 있다. 스테가노 감춰져 있다. 감춰진 뜻이에요. 그다음에 그래포스, 그래픽으로 발전되는데 이건 그리스어인데 그리다, 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안 보이게 감추어서 말하다가 이제 스테가노그래피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첩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바로 뭐냐면 스테가노그래피는 그 커버 데이터 안에 이게 비밀 정보가 숨겨서 들어와요. 암호화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서 되지만 이것은 직접 어떻게 숨겨서 들어오는 거예요. 숨겨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밀 정보를 숨겨서 전송하는 비밀 통신 기술이죠. 이때 사용되는 커버로서 디지털 이미지, 그 다음에 오디오 클럭, 그리고 실행 가능한 파일 등이 사용되죠.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직접 만나서 주는 거겠죠. 직접 만나 주는 거죠. 제가 지난 정권에서부터 뭐 있었어요. 장성급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우리 한국의 원전의 어떤 기술 같은 걸 이런 걸 넘겨준 그런 것도 저보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최근에 활동하는 그 간첩단의 그 경향성이 발달된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간첩단 활동이 이렇게 이제 쉽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원인들이 있어요. 원인들이 정말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이 언제부터 유래됐냐면 1998년 4월서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대공 수사를 담당했던 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국정원이 이제 가장 큰 적이죠. 그건 국가에서 직접 대통령이 운영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900명이 해고됩니다. 물론 대공 수사요원들이에요. 900명이 해고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북한 내려온 삐라 갖다가 경찰서에다 갖다 주면 경찰이 연필하고 바꿔주고 고생했어 학생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대공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들이에요. 이 경찰들이 전국에서 2,500명이 완전히 해고됩니다. 없어집니다. 해고되고 기무사 정보원, 북한을 담당했던 대부를 담당했던 기무 정보원들이 약 600명이 해고돼요. 기무사 축소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무사의 그 수사 방식도 완전 변질되죠. 괜히 억울한 군인을 갖다가 괜히 그 간첩으로 모으는, 괜히 그 보안 위반했다는 그런 것들이 돼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안검사 40명 이상이 해고돼요. 간첩 못 찾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완전히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환경 쫙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공 수사권 없어졌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합니다. 1998년 10월에 임TM이라는 어떤 그 우리를 도와주는 그 정보요원들이 있어요. 대북 정보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 조직이 약 250명 있었는데 일시에 총살을 당해요. 김정일에 의해서. 아시겠죠? 대공 수사권도 없어져.
북한의 소식도 들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 기구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에 그 다음 정권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정권이었으면 다시 복원됐겠지만, 그때 문제가 많이 됐겠지만 그 정권이 못 들어섰죠. 그리고 어떤 그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 그 사람이 또 대통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주 그 대공망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정부 들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구체화되죠. 이제 법률화 시켜버립니다. 출범 직후에 기무사회체예요. 기무사회체. 그래서 기무사령관 자살하죠. 그 기무사령부 그 다음에 해체됐고, 그 다음에 사이버 사령부 어떻게 돼요? 사이버 사령관에는 사이버 심의위원도 다 있었어요. 조직이 완전히 와야 돼요. 일부는 조정했다고 그러는데 조정이 아니라 다 와야 돼요. 북한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가지고 놀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죠. 그동안에 군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 라인, 북한에 대한 정보, 대공 정보 라인 같은 것이 전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작년도 2022년도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검찰 내에 있던 수사정보 업무도 고발 사주 사건과 함께 엮어서 없애버리려고 시도했는데 다행히 없어지지 못했어요. 없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최근에 그 간첩단 사건들이 이제 확실히 이제 물 위에 떠오르고 수면으로 이제 부각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 내년도 2024년 1월 1일부로 정찰에 가기 이전에 전부 다 하는 것. 정말 이런 것들은 천만 다양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민노총 간부와 교신하고 정말 민노총 전교의 모든 왜곡된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어때요? 정체성을 유린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그 존립 자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조직들입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상하게 됐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이제는 알았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과거에 어떤 정권의 그런 커다란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환경에 부합하게 활동하는 조직들이 있죠. 두 개의 조직이 있어요. 정말 크죠. 하나는 그 전교조라고 할 수 있어요. 전교조는 바로 뭐냐면 1989년도 5월 28일에 전교조 만들어집니다. 그때 당시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뭐냐면 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 문집이나 학급 신문을 만드는 교사, 어디 가서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교사 등을 내세워서 이제 전교조를 만들어요. 노동조합 비슷하게 만들어져요. 그때 한참 이제 발성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활동을 했던 교사들이 바로 누구냐? 교사들의 그 함께 가서 시위를 하고 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학생들이에요. 제 조카도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전교탑입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었는데 그 전교 선생 따라다니 보니까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했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고 이제 지방대학 갔다가 이제 대학원은 다시 왔죠. 그때는 자기 정신이 들은 거죠. 그랬었어요. 대개 보면 그 전교조 선생들의 역할이 뭐냐면 정말 그런 것은 좋았는데 여기에 뭐가 개입됩니까? 북한의 그 붉은 마수가 개입돼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또 어때요? 용어 혼란 전술이라든가 모든 북한에서 하는 모든 것들과 거기에 관계돼 있어요. 북한이 개입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왜곡돼 있죠. 그때 당시에 대개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받았던 어떤 청소년들은 대개 어때요? 기성세대와 좀 정말 맞서는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청소년들의 우상이 누구죠? 정말 잘 나가는 탤런트,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또 우상이 누구 있어요? 학교에서 멋있는 선생들 있죠. 전교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들은 전부 다 이미 각인이 돼 있어 안 바뀝니다. 그 사람들 나이가 1989년도에서 이제 전교조가 완전히 뿌리를 내린 것은 95년도라고 치고 그때 당시에 15살에서 20살 나이를 따져보면 지금의 40대 중후반 사람들이에요. 일부의 이제 전교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어때요? 생각 안 바뀝니다.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요. 전교조의 역할이에요. 무섭죠? 정말 무섭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조합은 어때요? 노동조합의 취지는 어때요? 또 인간화, 희망 이런 거죠. 그래서 노동자의 단결, 그 다음에 노동자의 다시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민주화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취지가 노동조합인데 거기서 뭐가든 또 북계의 그 북한의 그 마수가 또 들어갑니다. 북한의 마수가 들어가요. 마수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북한하고 주장하는 내용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그 배기 환경을 다 만들어주는데 거기에서 환경에서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요인들이 바로 그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가. 정말 그 간첩단 사건들,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로워지고 자유민주가 수호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은 바로 뭐냐면 그 간첩을 잡는 기관, 즉 대공수사권을 바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1989년 이전에 대공수사망을 갖춘 그 조직으로 다시 세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 그래야지 문화적 심리적 통일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바로 또 뭐냐면 북한 간첩 잡는 것은, 대공수사를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전문가 아니면 못 잡아내요.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이 간첩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노하우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해외 활동까지 하니까 그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전부 다 갖춰진 사람,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1989년도 이전에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된다. 그래야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이 되고 우리 안보가 보장이 된다. 그리고 그래야지 국민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다. 북한에 막 퍼주기. 우리 혈세를 왜 북한에 왜 줍니까? 지금 주고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돈 줬다고 막 떠드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왜곡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흔히 나오지 않습니까? 매스컴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으려면 정말 이런 것들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강해야지 북한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굉장히 쉬울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마 50여 년 전, 1950년에 6.25 전쟁 당시에 북한에서 흥남철수시에 넘어왔던 우리 선배들은 얼마나 추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빨리 남북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우리 남북 주민들, 우리 남북한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바뀌어야 돼요. 언론도 바뀌어야 됩니다. 언론. 진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북한에 마수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선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적과 통일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애국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언론인이 돼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왜곡된 그런 언어로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 사실, 그 다음에 팩트를 정말 국민들한테 보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추측하거나 또 자기가 만들어내는 뉴스 공장,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발 붙일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번 시간이가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세계열 명언 그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 지금 아우성 저지르는 진짜 매국노들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이 아우성이 아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그렇죠. 정말 우리의 주장을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악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은 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들에서 망하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맞죠? 그러면 이제 정치를 위반하는 가장 큰 대가는 바로 뭐다? 진짜 양아치들한테, 정말 쓰레기들한테 지배를 당하는 거죠. 우리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 저까지 포함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나설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침묵하고 외면하면 악화가 커집니다. 양화는 없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그래야지 남북 통일이 될 것이고, 정말 남북한 우리 한민족의 그 융성이 다시 시작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